휴대폰 조사가 많으면 문재인, 집 전화가 많으면 안철수가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7곳의 여론조사 다자대결 지지율을 보니까요. 집 전화 비율이 40% 이상인 3곳은 안철수가 앞섰거나 문재인과 동률을 이루고요. 휴대폰 비율이 60%가 넘는 4곳에서는 문재인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얘기를 돌려 얘기하면요. 젊은 층,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많이 소지하고 있고 집에 잘 없는 이 젊은 층은 문재인 후보를 많이 지지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. 그리고 집에서 TV도 자주 보시고 항상 집에 머무는 시간이 밖에 나가는 시간보다 많은 조금 노년층, 50, 60 세대에는 안철수 후보를 좀 지지한다 이런 뜻으로 좀 됩니다. 실제로 어떤 것이 더 정확하게 여론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뭐 여론조사 그 기관 또는 전문가들마다 이제 다 생각이 다릅니다만은 어떤 게 맞을까요? 예.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전화기만 보면 반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. 휴대전화나 집전화를 반반 포함시키는 건 사실 지금 조사를 읽어보면 그렇게 휴대전화하고 집전화를 반반해서 조사한 결과는 거의 비등하게 나와요.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를 더 많이 포함시킬수록 문재인 후보보다는 지지율은 올라가고 반대로 집전화를 많이 포함시킬수록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 지지층 자체가 안철수 후보는 좀 나이 드신 분들, 보수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지지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지지를 많이 한다는 그런 걸 반영해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. 저것도 문제지만 응답률도 문제가 돼요.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응답을 했고 만약에 동일한 숫자로 물어봤는데 집전화를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응답했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응답했을 때는 여론조사의 결과 자체가 여론을 왜곡시키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게 또 다른 차원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결과가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그런 유동층이라고 그러죠. 그런 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 그래서 결국은 여론조사를 정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론조사 자체가 발표될 때 물론 이제 지금은 1000명 이상 조사를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표본, 그러니까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잘 추출해야 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요즘 가장 큰 문제는 또 뭐냐면 인터넷을 통한 조사예요. 인터넷을 통한 조사를 하다 보면 그거 자체도 왜곡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추이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숫자 몇 퍼센트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 왜곡된 정보가 본인의 어떤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판세 추세가 어떻게 가느냐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를 보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. 근데 뭐 우리나라 지방 지난번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뭐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. 여론조사 예측이 전부 틀렸어요. 그렇죠? 결과는 정말 다르게 나와가지고 여론조사의 신빙성 문제가 계속 이제 도마에 오릅니다만은 추세적으로 보면은 집전화보다는 무선전화, 그러니까 휴대전화 쪽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, 그렇죠? 그렇죠. 집에 이제 날씨도 좋은데 집에만 있겠습니까? 저희 집 같은 것도 휴대전화는 아예 뽑아놓고 사는데요. 뭐 여론조사 오는 전화 귀찮아가지고 아예 뽑아놓고 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특히 휴대폰 비중이 높다고 봐야죠. 그래서 나중에 이거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가 또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.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선거는 그 촛불 집회 때는 질풍과 노도, 분노, 어떻게 보면 화가 나서 질풍과 노도, 파도가 막 휩쓸어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열풍이었다면은 지금 단계는 선거를 한 달도 안 남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혼돈의 시기다, 혼돈. 뭐가 뭔지 어떻게 보면 지역도 막 뒤섞여 있잖아요. 옛날에는 호남은 진보, 영남은 보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또 보수는 아예 뭐 홍준표나 이쪽은 안 나오고 또 영남에 어떻게 호남에서 전략적 선택이 호남의 주특기였잖아요. 인구는 10%밖에 안 되지만 지금은 이번에는 선거는 영남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. 또 TK 지역에서 될 후보를 밀어주자 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지고 있는데 하나 혼돈의 시기이긴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거는 연령별로 투표는 좀 분명한 거 아니냐. 젊은 사람들은 문재인 쪽으로 가고 있고 이강 중에서 나이 든 사람 50대 이상은 안철수 쪽으로 지금 많이 몰려가고 있는데 이게 이 여론조사에는 이게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연령이다. 그래서 40대, 50대가 인구 비중이 지금 34%예요. 그러니까 유권자가 한 1,700만 정도 되거든요. 그 사람들이 지금
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, 그게 표심으로는 어떻게 날 것인가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이 유선전하냐 무선전하냐 이 배합 비율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. 또 질문 문항 자체도 뭐 양자 대결을 가정할 때 뭐 어떤 형식으로 질문 문항을 구성하느냐도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지금의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있는지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한 달도 안 남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. 혼돈의 시기다. 혼돈. 뭐가 뭔지 어떻게 보면 지역도 막 뒤섞여 있잖아요. 옛날에는 예. 호남은 진보, 영남은 보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예. 또 보수는 아예 뭐 홍준표나 이쪽은 안 나오고 또 영남에 어떻게 호남에서 전략적 선택이 호남의 주특기였잖아요. 인구는 10%밖에 안 되지만 예. 지금은 이번에는 선거는 영남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. 또 TK 지역에서 될 후보를 밀어주자 해서 예.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지고 있는데 하나 혼돈의 시기이긴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거는 연령별로 투표는 좀 분명한 예. 거 아니냐. 젊은 예. 사람들은 문재인 쪽으로 가고 있고 이강 중에서 예. 나이 든 사람 50대 이상은 안철수 쪽으로 지금 많이 몰려가고 있는데 이게 이 생각이 다릅니다만은 어떤 게 맞을까요? 예.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전화기만 보면 예. 반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. 휴대전화나 집전화를 반반 포함시키는 건 사실 지금 조사 읽어보면 그렇게 휴대전화하고 집전화를 반반해서 조사한 예. 결과 보면 거의 비등하게 나와요.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를 더 많이 포함시킬수록 문재인 후보에 지지율은 올라가고 반대로 예. 집전화를 많이 포함시킬수록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 지지층 자체가 안철수 후보는 좀 나이 드신 분들, 보수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지지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예.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지지를 많이 한다는 그런 걸 반영해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. 저것도 문제지만 응답률도 문제가 돼요. 예.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응답을 했고 만약에 동일한 숫자로 물어봤는데 집전화를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응답했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응답했을 때는 여론조사의 결과 자체가 여론을 왜곡시키는 예.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게 또 다른 차원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결과가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그런 유동층이라고 그러죠. 그런 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 예. 그래서 결국은 여론조사를 정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론조사 자체가 발표될 때 물론 이제 지금은 1,000명 이상 조사를 해야 되고요. 예. 그다음에 표본, 그러니까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잘 추출해야 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요즘 가장 큰 문제는 또 뭐냐면 인터넷을 통한 예. 조사예요. 인터넷을 통한 조사를 하다 보면 그거 자체도 왜곡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예. 그런 문제는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추이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숫자 몇 퍼센트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 예. 왜곡된 정보가 본인의 어떤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판세 추세가 어떻게 가느냐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를 보는 가장 객관적인 예.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. 근데 뭐 우리나라 지방 지난번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뭐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. 여론조사 예측이 전부 틀렸어요. 그렇죠? 결과는 정말 다르게 나와가지고 여론조사의 신빙성 문제가 계속 이제 도마에 오릅니다만은 추세적으로 보면은 집전화보다는 무선전화, 그러니까 휴대전화 쪽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, 그렇죠? 그렇죠. 뭐 집에 이제 날씨도 좋은데 집에만 있겠습니까? 예, 저희 집 같은 것도 예. 휴대전화는 아예 뽑아놓고 사는데요. 뭐 여론조사 오는 전화 귀찮아가지고 아예 뽑아놓고 사니까 예. 젊은 사람들은 특히 휴대폰 비중이 높다고 봐야죠. 그래서 나중에 이거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가 또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. 예.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선거는 그 촛불 집회 때는 질풍과 노도, 예. 분노, 어떻게 보면 화가 나서 질풍과 노도, 파도가 막 휩쓸어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열풍이었다면은 지금 단계는 선거를 휴대폰 조사가 많으면 문재인, 집전화가 많으면 안철수가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7곳의 여론조사 다자 대결 지지율을 보니까요. 집전화 비율이 40% 이상인 3곳은 안철수가 앞섰거나 문재인과 동률을 이루고요. 휴대폰 비율이 60%가 넘는 4곳에서는 문재인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얘기를 돌려 얘기하면요. 젊은 층,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많이 소지하고 있고 집에 잘 없는 이 젊은 층은 문재인 후보를 많이 지지한다. 이런 뜻이 되고요. 그리고 집에서 TV도 자주 보시고 항상 집에 머무는 시간이 밖에 나가는 시간보다 많은 조금 노년층, 50, 60 세대는 안철수 후보를 좀 지지한다 이런 뜻으로 좀 됩니다. 실제로 어떤 것이 더 정확하게 여론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뭐 여론조사 그 기관 또는 전문가들마다 이제 다